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구석입니다. 오늘이 5월 7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반등세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작동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동안 전 시장을 강타했던 코로나 이 문제가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정부까지 다 포함이 되죠. 강력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금융시장의 대혁명이라 일컬어도 현재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자금의 대이동, 이른바 매모드, 마니 무브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파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상, 증시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상당히 막강하죠. 또 그들은 상당한 시장에 대한 자신감까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탄탄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의 결과물로서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거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시장 내부와 결부해서 같이 본다면 삼성전자가 좀 부진해서 그에 따른 반사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강하면 다른 종목들이 조금 나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그 블랙홀 같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부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사이익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당 기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거나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특히 오늘 제가 시장을 말할 때는 자,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죠. 이것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모처럼 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나 테스나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자, 이들 배경과 각계 종목의 특징을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전에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SKC를 말씀드렸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준비된 종목은 알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소프트도 좀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노려볼 만한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우량한 종목이네요. 이 종목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역시 현재 글로벌 경제 측면입니다. 락다운이 완화가 되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현재 시장의 바탕으로 심리적인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죠. 거기다가 뭐 각국의 특단의 경기 대책, 돈을 푸는 거죠. 거의 무제한 대로 푸는 특단의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했을 때 초이동성 정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심리적인 배경, 실물 경제는 뭐 상당히 좀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증시 내에서는 심리적 배경으로 강력히 자리 잡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디지털화, 현재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겨냥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가속과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산업, 비대면과 관련된 사회, 이 비대면 부분을 촉진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데이터, 빅데이터, 또 5G, 또 그 중에서도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던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D램도 괜찮아요. D램. 최근에 D램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죠. D램 또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뜨고 있어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5G가 아직은 좀, 현재 좀 미진합니다만, 5G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관련돼서, 현재 해당 분야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분야는 비대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언택트 이 분야와 관련돼서는 그전 내부로 설명드릴 때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격 근무, 원격 교육, 또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리고 이커머스, 또 온라인 쇼핑이죠. 온라인 쇼핑 및 그리고 핀테크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쪽도 상당히 강해요. 네이버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대기업 소속의 솔루션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SDS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이버를 못 사신 분, 사실 네이버를 이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죠. 20만원 근처,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는 추격 매수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 21만원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랬을 때 차라리 삼성 SDS, PER 수준이 약 20배 정도 되니까 아직 큰 부담이 되지 않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솔루션 및 그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어, 주인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적격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를 못 사신 분은 꽁 대신 닭의 개념으로 삼성 SDS를 사도 된다. 위치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즉 그 이전에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이들 종목을 수혜받을 수 있는 수순과 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 그런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를 삼는다면 20만원 정도, 20만원, 21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높은 가격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17만원 그 근방, 17만원 근방이라면 뭐 충분하다. 뭐 그런 관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물류, 또 디지털 SOC, 뭐 공장 자동화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우리의 현재 품을 넓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런 쪽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면 파악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강해요. 자,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일반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보면 오늘도 일반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합니다. 금년 들어서 일반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무려 27조 원, 코스닥에서 5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해서 합계 양시장 32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죠. 역대 이렇게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 한 적이 없었고요. 네, 또 이 상태에서 더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50조 이상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예상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금융시장 내 부동자금이 계속 증시로 몰려가는 저금리인데다가 또 현재 시장 상황이 아주 싸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 이런 것 등이 현재 일반 개인들의 자금을 대규모 증시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 자산의 구성도 바뀔 것 같아요. 현재 그전엔 부동산이 어, 가계 자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 조금씩 금융자산 쪽으로 비중이 좀 커지는 선진국형 가계 자산 구성으로 좀 바뀌는 이제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를 배경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들의 파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건데 이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죠.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가변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상황, 이 큰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일반 개인들의 참여도가 높고 그들의 파워가 세진 만큼 또 삼성전자 같은 블랙홀이 없는 이만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화려한 종목 정세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정도로 거기까지 보시면 시장을 맥을 읽을 때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소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지금 나오는 것도 대부분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고용 쇼크입니다. 어젯밤에 나온 ADP 민간 조사기관이죠. 발표한 현재 정부분을 제외한 민간 고용이 마이너스 2023만 명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말이죠. 저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정도로까지 큰가. 원래 매월 플러스 한 20만 명 정도 수준이 평균적이었거든요. 계속 여태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유지했던 그런 정도의 신규 고용이었던 건데 이게 오히려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천만 명, 정부 부분까지 합치면 아마 3천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충격적인 쇼크가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유가가 6일 만에 하락을 했어요. 2.28% 정도면 제법 하락한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면 오히려 뭐 크지 않다는 인식이고요. 어쨌든 23.99달러. 이 정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또 미중 코로나 책임 공방,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의 미중 무역 간 갈등 요인으로 번질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존도 유럽 상황도 안 좋죠. 3월달, 4월달 지난달도 아니고 지지난 달입니다. 3월달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2%. 아마 4월달에는 뭐 거의 20% 이상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현재 경제 실상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조금 올라왔어요. 약간 신경 쓰입니다. 1220, 지금 현재 25원이네요. 1225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증시 좀 약하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 보합 정도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외국인 기관들은 뭐 계속 매도입니다. 기관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어제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연기금도 오늘 순매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융투자 매 물론 아주 대규모로 매도를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측면. 어찌됐든 외국인 기관이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담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일단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실물 경제 및 그리고 외국인들이 약간 수비지로 나오고 있다는 것. 뭐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리고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현재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 약간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그동안 SAP 반도체하고 우리가 전전긍긍을 했었는데 오늘 시원스럽게 올라가지고 있네요. 8%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나도 제법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좋았던 종목은 테크윙이었던 건데요. 테크윙은 이 상태에서 쫓아가기가 상당히 나쁘죠. 테스나와 테크윙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야가 달라요. 같은 테스트이긴 하지만 테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고 테크윙은 메모리 쪽입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한 눌림목 바닥에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6%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 좋다고 말씀드렸죠. 동진 세미캠, SNS텍, 또 FST도 주목이 됩니다. 요 종목들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이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배경, 제 1차적인 것은 뭐 순환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들 종목이 코스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속에 자기차로 현재 탄력에 나온다. 이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디지털화 내지 또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이라고 한다면 뭐 현재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분야가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드웨어 쪽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죠. 몇 단계 거쳐서 그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아주 먼 관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언택트 시대에 결국 촉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늘긴 하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얼마 전 삼성전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당시 밝혔던 것이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규모가 7조 3천억 원이나 됐어요. 대략 그런 정도 투자를 해왔던 건데 어쨌든 이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도 그동안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해왔듯이. 그리고 10년간 133조 투자를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건데 특히할 만한 것은 그 중에서도 EUV 극자외선 노광기죠. 극자외선 노광기 미세화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힘을 그쯤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이 미세화 쪽인데 그 미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배세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극자외선 노광기 즉 EUV에만 1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세화라는 개념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트렌드는 OSAT. OS는 아웃소싱이고요. A는 어셈블리, 조립한다는 것이죠. T는 테스트입니다. 조립이나 테스트를 삼성전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OS, 즉 아웃소싱한다. 외주로 빼낸다. 바깥에 뭡니까? 그 주문을 한다는 뜻이죠. OSAT, 외주한다. 해서 패키징과 테스트를 외주화시키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가 상당히 좋은 기회를 현재 맞고 있다는 개념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EUV에만 10조를 투자했다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광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죠. 그러나 그 노광기가 들어오게 되면 노광기가 작동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소재 분야가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NS텍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 전에 이 종목이 이렇게 부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건데 삼성전자가 미세를 위해서 극장에서 노광기 2위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배경이 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런 정도로 센세이셔널할 정도의 대변혁이 이 종목의 주가에서 좀 발현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F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펠리클이라고 하는 건데 포톤 마스크 있죠. 현재 전공종 장비, 노광 공주에서 필요한 포톤 마스크 보호막이 펠리클입니다. 이 펠리클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FST. 그래서 FST도 이건 주봉인데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 보면 이렇게 의미 있게 올라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진세미캠도 일본의 수출 제한 때문에 그 부분, 해당 부분의 국산화와 관련된 수혜 대상도 되지만 그 전에 삼성전자의 그 감광해 포토벨시트라고 하는 것, 전공정 장비, 특히 노광공기에 필요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동진쌤이 뜬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큰 변화가 내재된 상태에서 현재 시장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요 종목입니다. 일단 SAP 반도체입니다. SAP 반도체는 잠깐 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패키징 쪽으로 상당히 그 역량이 어떤 특정에 특화된 부분에만 했었던 건데, 일반적인 패키징도 확대하고, 그 범핑 기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인력 구조조정 또 사업 구조조정 잘 돼 있죠. 3개 법인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아직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ICF 반도체. 다만 차트로 봤을 때 6천원대 걸려있는 매물도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뜨면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막혀있는 상태라면 그 당장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현재 고점 추격은 굳이 따라가면서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물량은 갖고 있죠. 오히려 위치로 봤을 때 테슬라가 낫다는 것이죠.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그 OS8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현재 OS8라는 트렌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테슬라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비견되는 종목이 테크빅입니다. 테크빅도 OS8 쪽인데 이 업체는 테스트 핸들러.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은 뭐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이송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송하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 그 업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근데 테크윙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남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테크윙이. 근데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이거든요. 아니,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의미는 있지만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는 테슬라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정도를 그러니까 OSAT 때문에 테크윙이 그 정도 실적을 내고 전망도 밝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도 물론 테슬라는 비메모리 반도체고 현재 테크윙은 메모리 쪽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거나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테슬라도 분명 실적이 좋아질 것은 또 전망이 밝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매수해요. 이거 사실 뭐 시설 투자 악재, 유상증자 때문에 최근에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전자 또 하나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래서 대만한 TSMC를 맹렬히 추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가치사슬 VCA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VCA 중에 하나로 활동을 했던 에이테크가 대만 그 TSMC와 결별을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삼성전자의 현재 디자인, 설계 지원 쪽으로 설계 뭡니까 코디네이터 설계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는 유일한 업체로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라고 하는 영역에 가치사슬 VCA로 최초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것이죠. 에이디테크.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진세미케 이런 종목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SNS 때 다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뭐 리동호흡도 말씀드렸고요. 다 좋은 종목들이죠. 또 현재 ISC 같은 종목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그런 정도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 하는 정도를 파악해 두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자 현재 기타 종목 SKC가 좋아요. 현재 지금 SKC가 5만원 이하면 적절한 기회다 했던 건데 아직은 5만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SKC의 강점은 그거죠. 현재 일단 석유화학 현재 뭡니까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폴리필렌 그 옥사이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던 또는 현재 산업용 필름 이런 쪽을 했던 업체입니다. 근데 그 사업등은 현재 분사 차원에서 일단 약간 제껴놓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완전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박, 일렉트로일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쪽으로 외부 기업을 인수하면서 대변신을 했다는 것이고 실적 탄탄하고요. 강력한 성장 동력,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성장 동력인데 거기다가 SK 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 나올 것이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유망한 게 SKC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있죠. 블랭크 마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그 SN 에스텍이 현재 하고 있는 사실상 현재 유일한 생산업체가 바로 SN에스텍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은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포토 마스크, 사전 원판입니다. 사전 원판의 재료가, 기초적인 재료, 이 재료를 만들면 무척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 SNS텍이 유일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것을 SKC도 만든다는 것이죠. 금년 하반기 때부터
양산 체제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런 성장 동력까지 갖추게 됐다는 건데, 거기 물론 SK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하겠지만, 품질이 좋을 때에는 아마도 삼성전자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SK수의 그런 점, 또 하나의 성장 동력까지 장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밸류도 상당히 낮죠.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가 PER 12배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지금 12개월 선행 기준 EPS가 한 4,000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9,000원이 12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죠. 2차전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쌉니다. 하다못해 같은 대형주인 LG화학이나 삼성 SDI보다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반값 수익에 판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 종목인데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추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로보로보 B 관련돼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 로보로보라고 말씀드렸고 단기로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결제 시스템도 움직이지만 특히 원격 진료와 관련된 유비큐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뭐 대장주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서 부담이 되는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셀을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쫓아가면서 매수할 일은 아니고 갖고 계시면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맞을 것 같아요. 소프트셀은. 자, 간단하게 이제 그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종목을 눈독 들일 필요가 있다.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알서포트는 원격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까지 보도록 하죠. 원격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아시아 1위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괜찮아요. 2020년도 현재 작년 실적은 현재 영업이익 58억, 매출은 300억이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준. 영업이익률이 한 25% 이상 정도 됩니다. 근데 금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작년 대비 60% 이상 94억 원 내지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랬을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28%나 30%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한 영업이익, 그만큼 물론 소프트웨어 쪽 영업이익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것이 다소 부담은 돼요. 당연히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EPS가 좀 높습니다. EPS 그러니까 22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PER 30배 정도 됩니다. 약간 높죠. 현재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 흐름에 부합되는 개념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 추격해서 매수할 계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적정가는 적어도 5일선 이하, 적당하게는 21선 정도, 21선 6천원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6천원 근처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매수를 좀 해보는 정도. 거기까지 안 내려 올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그들 종목이 약간 빠지면서 거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자신 있게 매수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 싶은데 이건 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매출이 한 300억 내지 320억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약간 작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중을 할당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한 소량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우량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공을 들여서 관찰을 했다가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에 해당되면 거기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대상 정도가 된다 하는 것으로 이 종목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목을 이 종목 저 종목 뭐 테마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또 종목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현재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주류,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들 종목이죠.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뚝심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변 종목으로 이제 약간 폭을 좀 넓혀보는 뭐 그런 정도의 전술을 감안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